안녕하세요, 마왕 종타쿠입니다.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끝판왕 키부치지 무잔의 몸에 마왕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면 마왕의 철퇴가 내려칠 거예요. 그냥 뇌 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마계에서 살고 있던 마왕은 인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인간 세계로 건너왔다가 우연한 계기로 종타쿠란 인간의 몸에 빙의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종타쿠의 몸은 실명이 되어가는 병신인 상태였기에 마왕의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죠. 마왕은 인간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진짜 힘을 쓰려면 이 종타쿠의 눈이 완전히 실명되기 전에 마왕 각성을 해야 한다는 거 알았는데 그 각성의 조건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모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마왕은 어쩔 수 없이 인간 종타쿠의 기억을 읽어드려 유튜브를 대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댓글에 왜 가상 시나리오를 하지 않느냐, 초심 잃었냐 이딴 댓글이 달렸고 마왕은 아니 종타쿠가 하루종일 가상 시나리오 붙잡고 눈 생명 갉아가면서 열심히 만들어놔도 좆도 안 보고 댓글도 거의 안 달리던데 왜 자꾸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냥 마왕 토론 깔짝하면 훨씬 조회수도 잘 나오고 댓글도 많이 달리던데? 라는 의문을 품었죠. 그래도 뭐 한 번쯤은 만들어 올까 라는 생각을 하며 기존의 종타쿠가 만들어놨던 시나리오들을 쓱 보다가 대부분 너무 착한 시나리오만 써놨다 라는 거 알게 되었고 마왕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마왕다운 시나리오를 써줘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가상 시나리오 만들었는데 조회수 안 나온다? 그러면 가상 시나리오 써달라는 시청자들도 현실을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마왕은 만화 세계관을 물색했죠. 역시 제일 만만한 것은 귀멸의 칼날 세계관. 마왕은 종타쿠가 가지고 있는 오타쿠 권능을 이용해 귀칼 세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귀칼 세계관에서 눈을 뜨게 된 마왕은 놀랍게도 자신에게 마력이 흘러넘친다는 거 알았고 만화 세계관에서는 마계에서 쓰던 능력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술 취한 양아치들이 마왕에게 다가왔고 어이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놔 라고 했습니다. 마왕은 그대로 손을 뻗어 그 양아치 중 한 명을 공중부양시킨 뒤 머리를 땅바닥에 꽂아버렸고 그 참혹한 광경을 본 양아치2는 괴물이다! 라고 기겁을 했죠. 그러자 마왕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양아치2를 붙잡았고 괴물이 아니고 마왕님이다 임마. 혹시 동전 있냐? 라고 물었고 양아치2는 가진 모든 돈을 마왕에게 바쳤습니다. 마왕은 딱 동전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돈들은 불태워버렸고 그 양아치2는 돈을 태워버릴 거면 왜 뺏어간 거지? 라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마왕은 그 동전을 손가락으로 튕겨 공중으로 돌린 뒤 손등으로 툭 잡았고 앞면이 나왔군 이라고 했습니다. 양아치2는 앞면은 뭐고 뒷면은 뭐죠? 라고 물었고 마왕은 앞면은 악역이 되는 거고 뒷면은 선역이 되는 거였다 라고 말한 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한편 무한성에서 오니들을 불러 빨리 푸른 피아나를 얻어오라며 구박을 하고 있던 무잔. 그때 어떤 오니가 무한성에 와 어떤 자가 푸른 피아나라는 걸 찾았답니다 라고 말했고 무잔은 그게 정말이냐며 어서 그 자를 내 앞에 데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무잔은 매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그 앞에는 마왕 종타쿠가 저벅저벅 걸어왔죠. 무잔은 종타쿠에게 처음 본 녀석인데 어떻게 푸른 피아나를 찾은 거냐며 그것을 내게 주면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왕은 주머니에서 뒤적거리다가 무잔 앞에 턱 꺼냈는데 그것은 푸른 피아나가 아닌 바로 가운데 손가락. 무잔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물었고 마왕은 너 이건 모르구나. 널 따먹겠다는 아니 엿먹으란 뜻이야 라고 했죠. 무잔은 이 자식이 장난치는 거냐며 촉수를 꺼내 종타쿠에게 날렸는데 어째선지 종타쿠의 몸 앞에서 촉수가 전부 막혀버렸고 촉수가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왕은 이거 주술회전이라는 만화에 고조사토를 한 녀석의 무한이라는 기술인데 여러모로 유용하겠더라고 라고 하며 무잔에게 닿았고 주먹으로 강하게 복부를 후려갈겼죠. 무잔은 이 정도 공격쯤은 재생해버리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눈앞에 갑자기 마왕의 검은 망토가 펼쳐졌고 그대로 마왕의 망토는 무잔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한편 무한성에 수상한 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주변에 있던 오니들이 전부 뛰어와 무잔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무잔은 너네 따위가 감히 이 몸을 걱정하는 거냐? 주제를 알아라 라고 하며 그대로 촉수를 날려 그 오니들을 한 번에 쓸어 죽여버렸죠. 이미 무잔의 몸은 마왕 종타쿠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 마왕은 진정한 태초의 온이라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겠다며 그대로 무한성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왕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지금 도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상인 그자의 집 위치를 알아낸 후 밤에 몰래 그의 방에 들어갔죠. 역시나 최고의 부자답게 수많은 여자들을 끼고 문란하게 놀고 있었고, 마왕은 이 마왕님도 못해본 하렘을 너 따위가 즐기고 있는 거냐며 곧바로 그 부자의 가운데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부자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옆에 있던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고 했지만 마왕은 그대로 여러 개의 촉수를 소환해 그 여자들을 오니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너네들은 무한성에서 이자한테 했던 거 그대로 나한테 해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부자는 제발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했죠. 마왕은 그거 참 듣기 좋은 소리라며 이제부터 너는 매달 수입의 70%를 내게 상납하라고, 조금이라도 덜 낸다면 곧바로 찾아와 팔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왕은 아무리 부자라고 해봤자 현금 자체보단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가치가 높다 보니 단번에 현금을 뺏는 것보다 살려둔 뒤 주기적으로 돈을 얻어가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이후 다른 부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매달 막대한 돈을 걷어들이게 되었죠. 그 뒤 마왕은 그 돈으로 전국에 있는 약초꾼들을 모았고 푸른 피 하나를 가져온 인간에겐 50억 원의 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왕은 무장이 참 멍청한 녀석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푸른 피 하나를 찾고 싶었으면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한테 시켜야지 낮에는 활동 못할 뿐만 아니라 약초에 대한 지식도 떨어지는 오니들을 시켜왔으니 지금껏 찾지 못한 거 아니냐는 거였죠. 그렇게 푸른 피 하나 소색을 지시한 마왕은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알아보기 위해 카마도 가문이 살고 있던 집을 찾아가 봤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아무래도 네즈코가 오니가 되고 탄지로가 귀살대원이 되기 위해 수련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편 오니가 된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미친듯이 수련을 하고 있던 카마도 탄지로 드디어 전집중 호흡을 익히고 커다란 바위를 베어내는 것에 성공해 귀살대 선별 시험에 참가하게 되었죠. 탄지로는 매우 긴장한 상태로 오니들을 찾아 나섰는데 선별 시험장에 있던 오니들은 사실상 인간을 거의 잡아먹지 않은 최약체들이었기에 상대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탄지로 말고도 그 시험에 참가한 제이츠, 이노스케, 카나오, 게냐 역시 오니들을 상대하며 나아갔고, 특히 카나오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처 하나 없이 오니들을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그러던 중 사비토와 마코모를 살해했던 손오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의 치열한 사투 끝에 겨우 그의 목을 베는 데 성공했습니다. 탄지로는 겨우 한숨을 돌리며 이 정도면 시험에 통과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물고기 형태란 괴물이 탄지로의 앞을 막아섰죠. 탄지로는 그 괴물을 향해 물의 호흡을 써 공격을 해봤지만 단단한 괴물의 몸에는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그 선별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나와있던 우부야시키 당주의 딸과 아들 키리아는 선별시험장에 뭔가가 이변이 일어났음을 감지했죠. 이노스케는 저돌맹지를 하며 오니들을 베어버리면서 더 강한 녀석은 없느냐고 우쭐대고 있었는데 그의 앞에 어느새 어떤 오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오니는 바로 상현우 교쿠. 교쿠는 이노스케의 맷데이터를 보고선 아주 우스꽝스러운 녀석이라며 저대로 머리를 잘라 내 작품에 쓰면 따이겠다고 했죠. 이노스케는 동물적인 본능이 저 오니는 지금껏 만난 오니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공포를 느꼈고 바로 도망가지 않으면 살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공포에 몸이 굳어져 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고함을 크게 외치며 겨우 몸을 움직였는데 그 순간 교코가 이노스케의 온몸에 마비침을 꽂아 넣었고 그대로 이노스케의 심장을 뚫어 죽여버렸죠. 선별시험장에는 교코가 소환한 온갖 식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금세 시험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코는 어떤 시험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시험자는 분명히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제 가족들을 놓아주세요 라고 했죠. 사실 그 시험자는 마왕 종타쿠가 미리 설계해놓은 인물. 귀살대 선별시험장은 주변에 오니들을 쫓는 등꽃으로 결계가 쳐져 있었기에 아무리 무자니 그곳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고 선별시험장에 잡혀있는 오니들의 위치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왕은 적당한 검술 도장을 습격한 뒤 가족들을 모두 인질로 잡고 그 도장의 후계자에게 귀살대 선별시험에 참가할 방법을 찾고 그 위치를 알려주면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했었죠. 어릴 때부터 검술을 배웠던 그는 어느 정도 검술에 소질이 있었고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귀살대 교육자를 찾아낸 뒤 전집중 호흡을 배우고 선별시험에 참가한 후 그 위치를 마왕에게 알렸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왕은 그 위치에 상현우 교코를 보냈고 상현급의 오니는 그런 등꽃독의 결계 정도로는 막지 못하기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였죠.
마왕은 멍청한 무장이 그동안 지들의 힘으로 귀살대의 위치를 찾지 못했으면 이런 식으로 인간 첩자를 심었으면 되는 걸 왜 이것조차 생각을 못했는지 참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요코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실력인 제이츠, 게냐, 탄지로를 손쉽게 죽여버렸고, 카나오는 다른 검사들보단 조금 뛰어난 실력이었지만 지금 시점에는 상현급의 오니를 상대할 만한 실력은 아니었기에 그녀 역시 교코에게 살해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왕은 선별 시험이 시작되었을 때 시험장 주변에 다른 오니들도 포진을 시켜놨기에 시험관으로 나가있던 우부야시키 키리아 역시 오니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왕은 씩 웃으며 이걸로 우부야시키 당주는 좆됐음을 느끼겠네? 이거 어쩌나? 유일한 아들이 죽었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밤일할 기력은 되려나? 라고 중얼거렸죠. 한편 탄지로가 귀할대 선별시험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우로코다키 사콘지, 탄지로가 죽어버렸으니 자신이 굳이 오니인 네지코를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자고 있던 네지코를 향해 일륜더를 휘둘러 그녀를 퇴치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무한성에 있던 마왕은 나키메로부터 나타공호선에 있던 하요노 루이가 귀할대 검사에 의해 퇴치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왕은 탄지로가 없어도 결국 하요노 오니는 귀할대 죽구의 검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하연들을 무한성으로 소집시킨 뒤 하연일 엠무를 제외한 하연들을 모두 다 숙청을 했죠. 그 뒤 힘을 더 얻게 된 엠무는 무한열차에서 승객들을 잡아먹었고, 열차의 승객이 자꾸만 실종된다는 소식에 의문을 품은 귀할대 염주 랭곡 쿄조로가 그것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편지를 받게 되었고, 굳어진 표정으로 수주 토미오카 기우에게 대신 무한열차 임무에 가주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기우는 무한열차에 타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엠무의 흔적을 찾아내고선 계속 경계태세를 갖추게 되었죠. 엠무는 그 경계심 때문에 기우가 잠에 빠져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곧바로 열차와 한몸이 되어 기우와 승객들을 공격했습니다. 기우는 냉철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승객들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승객들을 포기하고 열차를 뛰어다니며 급소로 의심되는 곳을 계속해서 배워봤죠. 그러다가 결국 열차 맨 앞칸 쪽까지 도달한 기우는 이곳이 엠무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무례호흡으로 열차째로 베어버려 퇴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 기우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승객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승객들을 찾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귀기가 느껴졌고 기우는 황급히 무례호흡을 써 방어를 했지만 기우 뒤쪽에 있던 승객들은 모두 다 그 공격에 몸있게 뚫려 죽게 되었습니다. 기우는 그 공격이 날아온 쪽을 봤는데 그곳에서는 상인이 도우마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죠. 도우마는 여자 검사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무자님이 나를 굳이 이쪽으로 가보라고 하신 이유가 뭐지? 이번에는 반드시 네가 가보라고 하시던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우는 갑작스러운 상인의 출몰에 긴장했고 도우마가 여유를 부리고 있자 지금이 기회라며 곧바로 무례호흡을 써 공격을 했죠. 하지만 도우마의 근처에 가서 호흡을 쓰자 폐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고 도우마는 철부채를 휘둘러 기우를 날려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상대가 여자 검사였다면 즐겁게 놀다가 죽였을 테지만 남자 검사를 상대하는 것이니 그냥 빨리 죽이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거대한 얼음창들을 소환해 기우에게 날렸죠. 기우는 무례호흡 잔잔한 물결로 그 얼음창들을 방어했고 도우마는 이 정도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것에 신기해하며 더 얼음창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 기우는 반점을 발현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비처럼 쏟아지는 도우마의 공격에 결국 방어가 뚫려버리고 말았고 몸 곳곳에 얼음이 박혀버리고 말았죠. 도우마는 인간치고는 잘 버텼다 라고 칭찬하며 다가가 기우의 몸을 철부채로 베어버렸고 기우는 상현과의 압도적인 차이를 실감하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염주 랭고쿠 쿄조로는 황급히 자신의 본가를 향해 뛰어갔는데 집 근처부터 강한 기기가 느껴졌기에 곧바로 일륜도를 빼들고 들어갔죠. 그곳에 들어서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아빠 신주로와 동생 센주로의 모습이 있었고 그 뒤에는 태초의 온이 무잔이 있었습니다. 신주로는 쿄조로에게 이자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도망가! 라고 소리쳤지만 쿄조로는 내 가족들에게 무슨 짓이냐며 곧바로 엄청난 분노와 함께 화염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고 마왕은 촉수들을 끄집어내 그 공격을 전부 막은 뒤 순식간에 반격을 해 쿄조로를 날려버렸죠. 쿄조로가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자 마왕은 네가 할 수 있는 최강의 공격으로 내게 공격해보라며 손을 까딱거렸고 쿄조로는 그의 화염의 호흡 오이 연옥을 씌워냈습니다. 쿄조로의 몸에는 엄청난 투기가 모이게 되었고
마왕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며 재촉했죠. 그 순간 쿄조로는 빠른 속도로 뛰어가 마왕의 목을 크게 베어버리는데 성공을 했고, 쿄조로는 드디어 태초의 오니의 목을 베었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쿄조로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마왕의 목은 빠른 속도로 재생해버렸고, 어이 설마 설렜어? 라고 물었죠. 쿄조로는 무잔히 목의 약점까지 극복해버렸다는 걸 알고선 자신에게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대로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촉수들이 날아와 쿄조로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버렸고, 마왕은 쿄조로에게 저벅저벅 걸어가 너에게 제안 하나를 하겠다고 했죠. 이대로 가다가 넌 죽게 될 텐데 나는 인간을 오니로 만들 수 있으니 네가 오니가 되겠다고 한다면 오니로 만들어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쿄조로는 귀살 때 주로서 절대로 오니가 될 일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마왕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고, 그렇다면 이번엔 꽤나 즐거운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죠. 바로 네가 오니가 되지 않겠다고 한다면 너의 아빠와 동생을 오니로 만들어 평생 인간을 잡아먹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네가 오니가 되겠다고 한다면 저들은 이대로 살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쿄조로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는데 자신은 그저 귀살대 검사로서 싸움에 임하다 죽으면 그걸로 책무를 다한 것이며, 아빠와 동생 역시 랭고쿠 가문의 일원으로서 오니와 싸우다 죽는 건 명예로운 일이지만 강제로 오니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 다른 문제, 누군가는 반드시 오니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결말이라면 이보다 끔찍한 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신주로는 내가 오니가 되마 넌 검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거라 라고 소리쳤고, 그건 신주로가 마지막 순간에 나름 아들을 배려해 한 말이었지만 쿄조로는 갑자기 지난 세월 동안 아빠가 맨날 술만 퍼마시고 인생 한탄하면서 개차반처럼 살았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긍지를 잃어버린 아빠가 오니가 된다면 인간들을 해치는 위험한 존재가 될 것, 지금까지는 항상 검사로서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아빠와 동생을 위해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빠와 동생이 오니로 추하게 살아남느니 자신이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아빠와 동생을 살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해 마왕에게 내가 오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마왕은 쿄조로 오니 만들기 참 쉽죠? 가족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 누구도 신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 라고 하며 촉수를 꺼내 신주로와 센주로의 숨통을 끊어버렸죠. 쿄조로는 내가 오니가 된다고 하면 내 가족들은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나? 라며 당황했고, 마왕은 난 너의 신념이 무너지는 걸 확인하고 싶을 뿐 네가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 이라고 하며 쿄조로의 심장까지도 꿰뚫어 죽여버렸습니다. 귀살대 주들 중 나름 에이스였던 기유와 쿄조로가 사망하게 되자 귀살대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해졌는데, 그럼에도 귀살대 주들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상현의 오니를 잡아 분위기를 반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편 음주이지 탱게는 아내들과 함께 유곽에 상현의 오니가 있다는 것 같다는 예감에 정보를 모으고 있다가 아내들이 행방불명 되어버렸기에 귀살대원 몇 명을 더 데리고 아내들을 찾기 위해 유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탱게는 근처에 오니의 흔적을 찾아내게 되었고, 그 흔적은 어떤 지하로 이어졌기에 소리의 호흡으로 그 바닥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는 아내 3명이 오비에 의해 묶여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옆에는 눈에 상현육 표식이 있는 다키가 정말로 찾아왔잖아 라고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탱게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빠르게 소리의 호흡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버린 후 아내들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앞에 마왕이 막아섰고, 탱겐이 한 마리가 더 있었나? 라고 하며 빠르게 공격을 했지만 마왕은 그 공격을 손쉽게 튕겨내버렸죠. 탱겐이 힘에 밀려 바닥에 쓰러지자 어느새 목을 붙인 다키가 오비를 뻗어 탱겐의 팔다리를 묶어버렸고, 탱겐의 완력으로 그 오비를 끊어내보려고 했지만 탄력 좋은 오비였기에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왕은 탱겐에게 여기 있는 3명의 여자가 다 네 아내냐? 라고 물었고, 탱겐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물었죠. 마왕은 그럼 이 중에 정실 부인은 누구냐? 라고 되물었고, 탱겐은 셋 다 소중한 정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왕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3명이나 두는 건 에바 참치 공찬이냐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딱 한 명만 고르라고 그 여자만 아내로 인정해줘 살려주겠다고 했죠. 탱겐은 도대체 왜 그딴 제안을 하는 거냐고 어이없어 하자 마왕은 솔직히 세 사람을 똑같은 수치로 사랑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이 중에 딱 한 명만 골라보라고 집요하게 물었고, 탱겐의 아내들 역시 그동안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를 가장 사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에 내심 자신을 골라주길 기대했습니다. 탱겐은 차라리 우리를 모두 죽여라, 난 3명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라고 말했고, 마왕은 한 명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모두 다 죽이겠다라. 그럼 선택권을 여자들한테 넘기는 게 맞겠군. 너네들 중에 가장 먼저 오니가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만 살려주겠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탱겐의 아내들은 그 누구도 오니가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죽음은 언제나 각오해왔던 일, 사랑한 사람과 함께 죽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마왕은 매우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너희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봐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며 그녀들에게 단검을 한 자루씩 지어주며 너네들끼리 싸워서 한 명이 살아남는다면 탱겐과 함께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탱겐의 아내들은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추며 서로를 경계했고 탱겐은 안돼 이 녀석의 술수에 넘어가지마 라고 소리치며 그녀들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그녀들은 탱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사실 그녀들은 겉으론 사이가 좋아 보였지만 한 남자의 아내들 중 하나였다 보니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질투심이 쌓여 있었고 탱겐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생긴 이상 탱겐을 위해서라도 다른 아내들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탱겐은 그 모습을 보고서 영원히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히나츠로가 마지막 마키오의 숨통을 끊으면서 최후의 승자가 되었죠. 마왕은 그의 히나츠로와 탱겐을 풀어주며 탱겐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내들을 죽인 여자랑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말했고 옆에 있던 다키와 함께 크게 비웃으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륜도를 수선하고 숨겨진 비밀장치로 수련을 하기 위해 대장장이 마을에 들리게 된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그리고 잠깐 휴식을 하러 온 미츠리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이치로의 수련을 지켜보던 대장장이들은 저 사람이 바로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주가된 천재 검사냐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엄청나다고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분명 태초의 오니까지 배워낸 검사로 성장할지도 모르겠다는 소리를 했죠. 그런데 그날 밤 대장장이 마을의 위치를 알게 된 교코는 한탱구와 함께 대장장이 마을을 습격하게 되었고 무이치로는 한탱구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지만 한탱구는 분신으로 나눠진 뒤 거대한 부채로 무이치로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상현의 오니들이 이 마을에서 판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빠르게 아까 있던 장소로 가려고 했는데 대장장이들을 해치려고 하고 있는 한 오니와 마주치게 되었죠. 그는 바로 상현의 교코. 교코는 항아리에 숨어서 무이치로를 농락했고 무이치로는 그 속도를 점점 적응해내며 교코를 압박했습니다. 교코는 그의 주변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향해 마비침을 쐈고 무이치로는 순간 냉정을 잃고 대장장이들을 구하려는 액션을 취해버리는 바람에 몸 곳곳에 마비침이 박혀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무이치로는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되기 전에 끝을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기고 말았고 교코가 조금 틈을 보이자 곧바로 뛰어들었는데 그것은 교코의 함정. 교코가 기다리고 있다가 무이치로를 수옥발에 가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코는 주변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살해하기 시작했고 무이치로는 수옥발 안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원작의 무이치로는 탄지로의 여파로 인해 반점을 발현하고 수옥발을 찍고 나왔지만 지금의 시점에는 탄지로가 없기 때문에 무이치로 역시 반점을 발현하지 못한 것. 무이치로는 그대로 그 수옥발 속에서 질식해 죽게 되었습니다. 한편 적이 침입했다는 경보를 받고 황급히 뛰어온 연주 칼로지 미치리는 상현사 한탱구를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아무리 배워도 다시 재생해버리는 바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한탱구의 분신들은 미치리의 공격이 다수전에 꽤나 능하다는 걸 알았기에 차라리 하나의 개체가 되어 상대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생각했고 조아쿠텐으로 뭉쳐 미치리를 상대했습니다. 미치리는 강인한 체력과 유연한 몸놀림으로 조아쿠텐을 맞상대했지만 미치리 역시 지금 상황에서 반점이 발현되지 않았기에 조아쿠텐에게 점차 밀리게 되었죠. 미치리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태양이 뜰 때까지 버텨보려고 했지만 조아쿠텐이 소환한 거대한 몽룡들은 자비 없이 미치리를 덮쳤고 미치리는 결국 해가 뜨기 전에 체력이 다 소진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장장이 마을의 모든 대장장이들은 전멸하게 되었고 귀살때는 초유의 위기 사태에 절망적인 분위기가 되었죠. 그런데 그때 우부야시키 당주는 전국에 있는 약초꾼들이 어떤 꽃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던 당주는 그것이 무장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분명 귀살대 주들의 숫자도 많이 줄고 자신의 후대도 끊어져 위급 상황이긴 하지만 무잔을 맞닥뜨리기만 한다면 뛰어난 실력을 지닌 교메이, 사내미, 오바나이를 주축으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했죠. 그렇게 귀살대 주들은 약초꾼으로 변장을 한 후에 푸른 피아나라는 것을 찾았다고 의뢰인과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그 소식은 마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귀살대 주들은 무잔을 보자마자 확실히 느껴지는 귀기에 저건 분명 태초의 온이라며 이대로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기습 공격으로 목을 베어버리자고 계획을 품었죠. 하지만 무잔이 자신들의 얼굴을 모를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마왕은 귀살대 주들의 얼굴과 체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 마왕은
오호라, 귀할 때 당주가 돈을 넉넉히 챙겨주지 않아 약초꾼으로 전직을 한 건가?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곧바로 오니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이 있던 사네미와 오바나이가 튀어나가 마왕의 목을 공격했는데 마왕은 목이 베인과 동시에 회복해버렸고 시노부의 독공격에 맞고도 금세 독을 소화해버렸죠. 그리고 근처에 숨어있던 탱겐 역시 아내의 복수를 위해 뛰어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날아온 교메이의 공격은 촉수를 꺼내 방어를 했는데 교메이의 공격은 범위가 크다 보니 아무리 재생할 수 있다고 해도 조 터지는 연출은 창피하기에 방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왕은 사실 뭐 이것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다 라고 하며 핑거 스냅을 툭 튕겼고 나키메는 마왕의 발밑에 결계를 열어 귀살대 주들 모두를 무한성 안으로 끌어들어 버렸죠. 귀살대 주들은 무한성에 있는 수많은 오니들을 보고서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사실상 이곳이 자신들의 마지막 싸움터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최대한 많은 오니들을 죽이고 죽겠다는 일념으로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앞에 온 건 상현의 오니들. 아카자는 주들을 쓱 본 뒤 교메이와 싸우고 싶어 저 장님 녀석은 내가 상대하지 라고 했는데 코쿠시보가 쓱 막아서더니 저 남자는 내가 상대하겠다 라고 근엄하게 말했고 아카자는 코쿠시보의 포스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으로 강해 보이는 사네미 쪽으로 눈을 돌렸죠. 도우마는 시노부를 보고서 저 여자 검사는 제가 상대하죠 라고 하며 기분 좋다는 듯이 나아갔고 상윤의 교코는 오바나이 오드아이가 마음에 든다며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며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탱게는 자신의 아내들을 죽게 한 장보인 중 하나인 다키를 보고서 곧바로 전투 태세를 갖추며 최후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탱게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다키를 압도하며 목을 베어버렸는데 다키는 목이 베어도 소멸하지 않았고 탱게는 분명히 오니에겐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기습을 했고 탱게는 무한성에서 싸우는 것인 만큼 다른 인물의 개입도 충분히 염두에 뒀기에 그 기습을 막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진짜로 시작된 다키 유타로 남매와 탱겐의 싸움. 탱겐은 뛰어난 실력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두 마리의 오니를 상대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 거기에다가 규타로가 다키의 몸까지 함께 조종하다 보니 다키의 전투력까지도 더욱 올라가 한 마리의 목을 베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규타로는 크크 네 아내를 죽인 살인마랑은 잘 지내고 있나? 라고 물었고 탱게는 그때의 트라우마가 불현듯 떠올라 이성을 잃고 마구 덤벼들었죠. 그러다가 결국 규타로의 낯에 베어 독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고 점차 신체력이 저하되게 되었습니다. 규타로의 1대1 싸움이었다면 악보가 완성되었겠지만 다키의 리듬까지 파악을 해야 했기에 악보 완성이 더뎠고 악보가 완성되는 속도보다 몸에 독이 퍼진 속도가 더 빨랐죠. 결국 탱게는 악보가 완성이 되었음에도 마비된 신체가 그걸 따라가지 못했고 다키와 규타로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결국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오바나이는 교코와 싸우고 있었는데 교코의 혈기술은 오바나이가 전부 다 간파해 피해버렸고 뱀의 호흡에 기묘한 궤도는 예상하기가 어려워 교코의 몸 곳곳이 빠르게 썰려나갔죠. 교코는 확실히 이 녀석은 저번에 대장장이 마을에서 만났던 꼬마 검사보다 더 강하구나 라고 했고 곧바로 최종 형태로 변신한 뒤 오바나이를 마구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 오바나이의 기본 체급은 무이치로의 반점 수준과 엇비슷한 상태였고 기술 쪽에서도 더 뛰어났으며 교코의 말을 듣고 교코가 대장장이 마을을 습격해 미치를 죽인 온이라고 생각해 엄청난 분노가 폭발했기에 그대로 뱀의 호흡으로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죠. 오바나이는 미치리 너의 원수는 갚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뒤쪽에서 조야쿠텐의 목령 공격이 나와 오바나이를 덮쳤습니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오바나이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고 다른 주들에 비해 체력 자체는 약했기에 그 공격으로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죠. 한편 시노부와 맞닥뜨리게 된 도우마. 시노부는 도우마를 보고서 저자가 언니 카나이를 죽인 온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고 곧바로 뛰어가 벌레 호흡으로 독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상윤의 재생 능력답게 시노부의 독을 소화해버렸고 시노부는 도우마의 혈기술에 의해 폐가 망가져버리게 되었죠. 시노부는 칼로 주입하는 소량의 독으로는 도우마를 죽일 수 없다는 거 알았고 자신이 지금껏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복용한 등꽃독을 도우마에게 먹일 수 있다면 아무리 상윤이라도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을 터 그때 다른 검사가 도우마에게 목을 베어주길 바라며 도우마에게 뛰어들었고 도우마는 그런 시노부를 껴안아 온몸에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자 도우마는 엄청난 독의 영향에 온몸이 너덜너덜해져 버렸지만 도우마를 베어낼 여유가 있던 검사는 없었고 이후 도우마는 그 독을 천천히 소화해내며 시노부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게 되었죠. 한편 아카자와 치열하게 육탄전을 벌이고 있던 사넴이
아카자는 꽤나 재밌는 녀석이라며 오니가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사네미는 쌍욕으로 대응하며 아카자를 마구 공격했습니다. 아카자는 그에 전혀 밀리지 않고 반격을 했고 점차 시간이 지나자 사네미의 몸에만 상처가 늘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네미의 희귀혈 때문에 아카자는 순간 현기증이 일어났고 사네미는 그 틈을 노려 아카자의 목을 향해 바람의 호흡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아카자는 파괴살 나침을 시전하고 있었고 사네미의 거친 투기는 나침에 의해 충분히 식별 가능했기에 사네미의 비장의 한수를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카자의 목이 반 정도 베어버린 상태, 사네미의 신체 능력이 좀 더 뛰어난 상태였다면 목이 베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것에 아카자는 매우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카자는 전력을 다해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광을 시연해 사네미에게 쏟아냈고 사네미 역시 바람의 호흡으로 맞받아쳤지만 무수한 타격에 밀려 결국 온몸에 주먹이 꽂히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미는 일어나 전투 태세를 갖췄고 아카자는 정말 정신력 하나는 대단한 녀석이라고 칭찬하며 그대로 사네미의 복부를 도넛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와 싸우고 있던 교메이는 지금껏 자신이 상대했던 오니들은 대부분 한방 컷으로 지옥에 보내버렸는데 코쿠시보는 자신의 공격을 다 피해버린다는 것에 매우 당황했죠. 코쿠시보 역시 이 정도까지 몸을 단련하고 자신의 공격을 버틸 수 있는 인간은 300년 만에 처음 봤다고 네가 반전만 발현했다면 더 좋은 승부가 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의 전투력은 그야말로 압도적, 반점이 없을 뿐더러 폭발한 신체력으로 인해 내비친 세계나 혁두도 깨우치지 못한 교메이는 사실상 코쿠시보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코쿠시보는 달의 호배 여러 개의 참격으로 계속해서 교메이의 살을 베어나갔죠. 교메이는 귀살대의 리더격인 자신이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며 버티고 또 버텼지만 주변에 다른 귀살대주들이 상현들에게 패배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코쿠시보는 드디어 길고 길었던 귀살대와의 악연도 이걸로 끝이구나 라고 말했고 교메이는 우리 세대의 귀살대는 이렇게 끝이 나더라도 귀살대 당주님이 살아계신 한 귀살대는 영원히 오니들에게 칼날을 겨눌 것이다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거 참 안타깝구나. 무자님은 지금 우베야키 당주의 위치를 알아내 그곳으로 가셨거든 이라고 말하며 마지막 남은 교메이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한편 마왕은 우베야키 당주의 집을 찾아갔는데 우베야키 당주는 자신의 대가 끊어지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불태워 무장과 자폭을 하는 방법뿐이라는 거 알아 일부러 무잔이 안심하게끔 어린 딸들도 마당에 배치해놓고 무잔을 맞이했죠. 마왕은 그런 우베야시키의 속셈을 알고 있었기에 우베야시키 당주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촉수를 뻗어 당주의 아내 아마네를 죽여버렸고 당주가 그 어떤 짓도 하지 못하도록 당주의 팔 역시 잘라버렸습니다. 아마네와 카가야는 무잔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면 바로 자폭 스위치를 누르려고 했지만 일반인 수준의 신체 능력으로는 무잔의 빠른 촉수를 반응할 수가 없었죠. 마왕은 자폭하려고 했던 거 다 한다. 물론 네가 자폭을 했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았겠지만 그것조차 이 마왕님은 허락해주지 않을 거지롱 이라고 했습니다. 카가야는 이렇게 허무하게 무잔에게 패배했다는 것에 원통했는데 마왕은 지금이라도 내게 용서를 구한다면 널 오니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라고 했죠. 어차피 네가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가 일조에 걸린 저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오니가 되면 병 없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기회는 한 번뿐이니 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카가야는 이번 일로 인해 결국 인간은 오니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걸 생각하니 이대로 고생만 하고 죽기엔 너무나 허무한 인생인 것 같아 지금껏 무자님을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오니가 되고 싶다고 무릎을 꿇었죠. 마왕은 크크 넌 숭고한 신념이 있는 척했지만 결국 위선자였을 뿐이구나. 그런데 너같이 약해 빠진 걸 오니로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죽어라 라고 하며 카가야의 복부를 손톱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덧 태양이 떠오르게 되었고 카가야는 죽어가면서 결국 태양이 뜬다. 너는 평생 태양을 두려워하며 비굴하게 살 거라 라고 저주를 퍼붓었죠. 그런데 마왕은 그대로 저벅저벅 집 밖으로 나갔고 태양빛을 온몸으로 맞으며 아 태양 그거 약초꾼들이 진작 푸른 피 하나를 구해와서 극복해버렸는데?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예전과 다르게 1부, 2부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길게 제작해봤는데 짧게 연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한 번에 완성작을 내놓는 게 나은지 이후 반응을 보고 판단해볼게요. 뭐 조회수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앞으로는 가상 시나리오를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가상 시나리오 계속 보고 싶으면 좋아요 댓글 많이.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